40년 친구가 말 한마디에 떠났습니다. 저는 70세 박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힘들지 않으셨으면 해서 용기 내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날이 생생합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았던 날이었어요. 오랜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들 근황을 나누는데 저도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거든요. 30억이 넘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샀어. 30억 넘게 줬대.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리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친구들이 다들 말이 없어졌어요. 누군 물만 마시고, 누군 핸드폰만 보고, 누군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일어나고. 이상했어요. 좋은 소식인데 왜 다들 그러지?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 모임 날짜 정하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만 하고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갑자기 연락이 뚝 끊긴 거예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왜 그러는지.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밤마다 그 생각만 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날 함께 있던 미영이 아들은 사업 실패로 전세금도 못 빼고 있었고 정숙이 딸은 이혼하고 좁은 원룸에서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 말이 얼마나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요. 나는 정말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쁜 마음에 나눈 이야기였을 뿐인데 그게 친구들한테는 자랑으로 들렸고 비교가 됐고 상처가 됐던 거예요. 지금도 후회됩니다.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40년 우정이 제 말 한마디에 금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부끄럽고 속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전화기만 쳐다봅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저는 이제 초대받지 못합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왕따입니다. 이 나이에 왕따가 될 줄 몰랐어요.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말 한마디 조심하지 않아서 평생 함께할 친구들을 잃지 마세요. 오늘 제가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피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용기 내겠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시면 안 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저처럼 친구를 잃게 되실 겁니다. 이걸 아시면 평생 함께할 친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부디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늦었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 드실수록 친구가 소중합니다. 가족은 각자 바쁘고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사고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면 남는 건 친구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를 소중히 여깁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친구일수록 더 편하게 대하시죠. 우리 사이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면서요. 하지만 바로 그 편함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친하시다고 해서 다 말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친하실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게 남으시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드러내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걸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평화로워지실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돈 자랑입니다. 돈 이야기는 관계를 가장 빠르게 망가뜨립니다. 우리 딸 시댁이 부자래, 참한 세대야. 나는 요즘 연금이랑 월세 받는 거 합치면 한 달에 꽤 되더라. 우리 손자 미국 유학 보냈는데 학비가 좀 들긴 하지만 투자할 만해. 이런 말들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으셨을 수도 있죠.
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이십니다. 특히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말은 자랑으로 들립니다. 비교가 되시고 초라해지시고 질투가 생기십니다. 그리고 관계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해요.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사이에서 관계가 틀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경제적 격차와 그에 대한 무신경한 언급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오셨지만 누구는 풍족하시고 누구는 어려우십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하지만 풍족하신 분이 그걸 자랑하시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68세 김영자 씨는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답니다. 그날 친구 모임에서였어요. 다들 좋은 분위기로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명품 가방 사줬어. 300만 원짜리래. 효심이 대단해.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5만 원짜리 선물 세트도 부담스러워하는 형편이거든요. 창피했어요. 초라했어요. 비교가 됐어요.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집에 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나 이제 그 모임 안 나갈래. 남편이 물었죠. 왜? 무슨 일 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창피해서요. 그냥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했어요. 그날 이후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와도 안 받았어요. 만나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300만 원짜리 가방. 친구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이 내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지금도 가끔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영자 씨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돈을 자랑하시는 순간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상처받으십니다. 72세 최명숙 씨도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저도 실수했어요. 친구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 손자가 의대 들어갔어. 등록금이 좀 들긴 하지만 투자할 만하더라.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아이고 잘 됐네 명수가. 다들 웃으면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였어요. 한 친구가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 보내도 답이 없고. 나중에 다른 친구를 통해 알았어요. 그 친구 손자는 대학도 못 가고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날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나는 자랑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소식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게 친구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지금도 후회돼요. 그 친구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요. 제 잘못이죠. 그 일 이후로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명숙 씨의 후회가 느껴지시나요? 좋은 의도였어도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돈 이야기를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랑이 아니라 고민으로 이야기하세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에요.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상대방도 공감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 사상가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군자는 조화롭지만 무리지어 뽐내지 않고 소인은 무리지어 어울리지만 진정한 화합은 없다는 뜻이에요. 돈을 자랑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진정한 군자의 품격을 잃게 되십니다. 둘째,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시는 태도입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건강식품 판매, 다단계 사업, 투자 권유 이런 것들이요. 67세 이정숙 씨는 이런 경험을 하셨답니다. 20년 지기 친구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정수가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반가웠죠. 한참 이야기를 나눴어요.
애들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하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있잖아. 내가 요즘 건강식품 판매하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먹어봐. 나한테서 사면 할인해 줄게. 그 순간 마음이 싹 식었어요. 아, 나를 만나려던 게 아니라 팔려고 전화한 거구나. 생각해 볼게라고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친구 전화를 안 받았어요. 또 뭔가를 팔려고 할 것 같아서요. 서운했어요. 우리 관계가 이 정도였나 싶어서요. 20년 동안 친구로 지냈는데 결국 나는 그 친구에게 고객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결국 뭔가를 팔려는 거였던 경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실망스러우셨죠?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한다. 친구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시는 순간 여러분은 친구를 잃게 되십니다. 71세 강순희 씨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해요. 그달은 실적이 필요했어요. 어떻게든 목표를 채워야 했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렸어요. 이번에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한번 가입해봐. 나 좀 도와줘. 처음에는 몇 명이 도와줬어요. 고마웠죠. 실적도 올라갔고요. 하지만 그 다음 달부터였어요. 친구들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모임에도 안 나오고요. 처음엔 몰랐어요. 왜 다들 바쁘지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순이야, 너 요즘 만나면 맨날 뭔가를 팔려고 하잖아. 그게 좀 부담스러워.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친구들을 잃고 있다는 걸요. 지금도 후회돼요. 실적은 다시 만들 수 있는데 친구는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순희 씨의 후회가 느껴지시나요? 물론 생계를 위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만약 정말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방법을 바꾸세요. 권유가 아니라 정보 제공으로요. 요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 혹시 관심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는 절대 다시 언급하지 마세요. 친구가 관심 있으시면 먼저 물어보실 겁니다. 관심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셋째, 돈을 거절하실 때 정색하시는 태도입니다. 69세 윤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미자야, 미안한데 급하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300만 원만.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손자 학원비도 보태줘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나도 여유 없어. 나도 형편 어려워. 정색하면서요. 단칼에 거절했죠. 친구가 그래 알았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에 후회됐어요. 돈을 못 빌려준 건 어쩔 수 없었지만 그렇게 차갑게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그 친구가 그날 밤 혼자 울었다는 거예요. 돈을 못 빌린 것보다 내 태도에 상처받았다고요. 지금도 미안해요. 거절하더라도 따뜻하게 거절할 걸 그랬어요. 여러분, 미자 씨의 후회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정색하시며 거절당하신 경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돈을 못 빌리신 것보다 그 태도에 더 상처받으셨죠? 거절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73세 박경희 씨는 다르게 하셨습니다. 친한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저도 여유가 없었어요. 요즘 병원비 때문에 빠듯하거든요. 하지만 정색하며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정말 미안해. 나도 요즘 병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500만 원은 어려울 것 같아. 하지만 100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그걸로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친구가 고마워하더라고요. 100만 원을 받아갔고 나중에 꼭 갚았어요. 그리고 우리 우정은 더 깊어졌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그때 내가 정색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어. 거절할 때도 따뜻하게 거절하면 관계는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경혜 씨의 지혜가 느껴지시나요? 거절의 기술은 3단계입니다. 첫째, 공감입니다. 힘든 상황이구나. 정말 안 됐어.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공감하세요. 둘째, 설명입니다. 나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세요. 하지만 자세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만요. 셋째, 대안입니다. 다른 방법을 함께 찾아볼까? 완전히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돕고 싶으시다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 3단계만 지키시면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넷째, 나의 비밀입니다. 66세 조영숙 씨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아들 이혼 사실을 털어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혼했어. 정말 마음이 아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친구가 말했죠. 그래, 걱정 마. 나만 알고 있을게. 믿었어요. 20년 지기 친구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슈퍼 가도 약국 가도 사람들이 수군덕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 집 아들 이혼했대. 너무 창피했어요. 아들한테도 미안했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말했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말했고 결국 소문이 퍼진 거예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 친구를 믿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하고도 연락 안 해요. 볼 면목이 없어요.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어떤 비밀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영숙 씨의 배신감과 후회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셨는데 나중에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진 경험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배신감이 드시고 화가 나시고 후회되셨죠? 비밀은 아예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최선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비밀, 가족의 치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비밀 이런 것들은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말씀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도 지혜입니다. 특히 비밀은 더욱 그렇습니다. 다섯째, 타인의 비밀입니다. 74세 한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 비밀을 말하더라고요. 저 사람 집이 요즘 형편이 안 좋대. 남편이 사업 실패했대. 저는 들으시고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말하더라고요. 결국 소문이 퍼졌고 비밀의 주인공이 알게 됐어요. 누가 퍼뜨렸는지도요. 그 친구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아무도 그 친구를 믿지 않게 됐죠.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비밀을 지켰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깨달았어요. 남의 비밀을 지키는 게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걸요. 영자 씨의 지혜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람 아십니까? 남의 비밀을 잘 퍼뜨리시는 사람요? 그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아마 아니실 겁니다. 오히려 조심하시겠죠. 저 사람한테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되겠다 하시면서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남의 비밀을 말씀하시면 사람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남의 비밀을 지키시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쌓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을 다무시는 겁니다.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위한 3가지 수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경청입니다. 경청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척이 아닙니다. 마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씀하실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온전히 들으세요. 상대방의 눈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으세요. 그러시면 상대방은 존중받으신다고 느끼십니다. 둘째, 격려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릅니다. 칭찬은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했어, 대단해 이런 거죠. 하지만 격려는 과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셨겠다, 정말 노력하셨구나 이렇게요. 시니어들에게는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시면 결과보다 과정이 더 힘드시거든요. 셋째, 겸손입니다. 나를 낮추실수록 관계의 격이 올라갑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어. 이런 식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대신 나도 많이 부족해. 나도 실수 많이 했어. 이렇게 낮추세요. 그러시면 상대방은 편안해지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데서 나온다. 자신을 높이시는 분은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시는 분은 강해 보이세요.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이제 품격 있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박자 쉬고 말씀하시는 습관입니다. 상대방이 말씀을 끝내시고 한 박자 쉰 다음에 대답하세요. 그 한 박자의 여유가 여러분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둘째, 천천히 낮게 말씀하시는 습관입니다. 빠르고 높은 목소리는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천천히 낮게 말씀하시면 안정적으로 들려요. 말의 속도가 인생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습관입니다. 영희야, 순자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불러주시면 상대방은 존중받으신다고 느끼십니다. 마지막으로 품격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입구자가 3개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격은 무엇을 가지셨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지 않으시느냐에서 드러납니다. 돈 자랑하지 않으시는 것,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따뜻하게 거절하시는 것, 비밀을 지키시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듭니다. 입을 조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품격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아니라 고민으로 이야기하세요. 둘째, 친구를 영업 대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친구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셋째, 거절하실 때도 따뜻하게 거절하십시오. 공감을 먼저 표현하세요. 넷째, 나의 비밀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침묵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남의 비밀을 지키십시오. 그게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오늘 이야기 중 가장 공감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둘째, 혹시 말 한마디로 관계가 틀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셋째, 앞으로 가장 조심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품격 있고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말 한마디가 40년 우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둘째, 친하실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로운 분들이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말 하나를 바꿔보세요.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